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오늘 인터뷰에는 민선익이 평택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되신 박종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민선익이 12월 22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종근입니다. 이번 체육인들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셔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당선되고 이게 연말이고 또 연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송년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초청을 받아서 찾아갔고요. 또 신년이 되니까 그 신년회 이런 또 시무식 이런 데 많이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체육인들도 관심이 이번에 당선된 체육회장이 우리 종목에는 또 우리 읍면동에는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앞다퉈서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읍면동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고 했는데 우리 읍면동에 지금 갖춰야 될 시설이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전화 받고 찾아뵙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택시 체육회 부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앞으로 평택시 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운영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평택시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전에 전임 체육회장님들이 하시던 역대적으로 잘 하셨지만 저는 또 체육인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제 부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 또 종목회장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건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체육회가 좀 많이 뒤져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어느 현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가 현재 있는 위치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 체육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평택시 체육회가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도시고 또 발전하는 도시인데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시설을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인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50만이라든지 100만을 갖추고 있는 도시의 시설을 저희는 이제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전에 보조금만 갖고 생활했던 데서 좀 탈피를 해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도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체육회장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을 때 여러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가 먼저 제일 취임해서 할 일이 그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 또 나아가서는 인근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인근 도시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 평택시 체육이 현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타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이라든지 전체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체육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요. 이 각 분야 체육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체육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면 다 체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8만이니 60만이니 하지만 그분들은 다 체육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떤 1인 1종목 갖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육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런 거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체육, 학교체육, 학원 스포츠,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자면 학교체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체육 공부를 하다가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리더해 가는 게 평택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원 학교 체육에서도 또 일반 학생들 말고 전문 선수 체육을 하는 또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희고등학교라든지 진희FC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국에서 뭐 최고의 팀이라고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네. 라온고등학교나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우승을 할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이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상위 입상을 하는 아주 그 학교 체육이 발전돼 있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네. 또 우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지금 통합이 된 상태인데 굳이 이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나눠서 굳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거든요. 그 취지를 보면 엘리트 체육에서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다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인류 선수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평택에 살면서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인류 선수가 안 되고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으로 이어져서 평택에 사는 생활체육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 좀 더 깊이 있게 체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뭐 예를 들어서 그 배드민턴 선수를 하다가 배드민턴을 치는 선수를 하다가 뭐 나이도 좀 먹고 좋은 성적도 냈지만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이렇게 딱 나눠서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는 엘리트 체육만 하고 생활체육에서는 생활체육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선수는 최대한 육성하고 또 유능한 선수 발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좀 더 우리가 시청팀이라든지 우리가 평택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시청팀도 있고 그 선수들이 좀 더 좋은 성적 내고 또 좋은 선수로 더 실력을 향상하고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줄 거고 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선수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고 또 그런 선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엘리트 체육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체육은 동호인 체육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 농구 뭐 우리가 39개
인가 종목이 있고 또 준가맹이라고 얘기는 아직 인준을 안 받은 팀들도 있는데 그런 팀들을 좀 더 많이 인준을 해서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르신 체육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노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인구가 우리 평택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데 어르신 체육이 사실 없어요. 뭐 지금 종목으로 있는 거는 게이트볼, 또 그라운드 골프 이 두 개가 정가맹이고 이제 준가맹으로 있는 파크 골프 요런 정도가 이제 어르신 체육의 전부인데 어르신 체육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또 뭐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걷는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노인정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서 운동을 한다든지 체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이 어르신 체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종목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바둑을 교육을 한다든지 또 바둑도 정식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당구 같은 경우도 어르신한테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되고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에서는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게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평택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예산 확보와 체육시설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뭐 예산을 뭐 투표로 해서 선출이 됐다 해서 시에서 이만큼 줄게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 체육이 현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달라낸다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친다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31개 시군의 인구 대비 시설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설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31개 시군 내지는 우리 인근 도시의 전체 시 예산 대비 체육 예산, 전체 시 인구 대비 공동체육시설 이거를 파악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나 아니면 뭐 도 나가서는 국비까지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카메라 보시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택시 체육회는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흐트러져 있는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을 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체육인들은 그렇게 그거에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체육 발전을 누가 됐든 체육 발전을 이끌고 갈 사람이 중요한 거고 저는 부회장을 또 상임이사를 또 종목 단체장을 하면서 체육에 계속 몸담고 있었고 그런 경험과 토대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가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거고 우리 체육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실제 원하는 정책을 펼 거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체육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평택시 체육인들이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좀 더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는 것이 스포츠고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체육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 체육회장이 당선이 된 이상 평택시 체육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민선익일 평택시 체육회장 박종근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